당진시 보건소장이 특정인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진시 보건소장은 해외 출장을 앞둔 A씨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지시했는데요. A씨는 접종 예약자가 아니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원칙으로 화이자 접종은 불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 보건소장은 A씨는 모르는 사람이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진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진시 보건소장은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화이자 백신은 1차와 2차의 접종 간격이 3주이며 아스트라제네카는 11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지역 내 345곳의 경로당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의 어르신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2월 24일부터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했는데요. 경로당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이상을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제한된 상태로 운영됩니다. 또 경로당 이용을 위해서는 신분증에 부착한 접종 완료 표식 또는 접종 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릴레이 인터뷰. 순성면 주민자치회장 오동주 씨를 만나봅니다. 오동주 주민자치회장은 그의 고향 순성면을 젊은 마을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순성면에는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요구와 이해가 필요하다며 주민자치회에서는 사업 진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오 회장은 또 순성면의 학생 수 감소를 우려해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 아동센터 운영도 이뤄나가고 싶다고 희망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순성면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진시가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세종시에 설치한 사무소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진시의회 조상현 의원에 따르면 당진시의 세종사무소 감사 결과 사무소 내 컴퓨터 사용은 지난해 9월 5일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위해 매년 840만 원의 관리비와 임차료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 기획예산 담당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발생 이후 세종사무소의 활동이 줄었다며 문제가 된 만큼 임시 폐쇄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현대제철로 인한 산업도시가, 당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무분별한 개발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당진 문화도시 용역보고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사는 당진 시민을 비롯한 문화활동가 1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진의 이미지로는 현대제철 산업도시가 36.8%로 가장 많았고 외목마을과 삽교후 관광도시가 27.4%로 뒤를 이었습니다. 당진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무분별한 개발 계획과 자연환경 문제, 관광 인프라 부족, 중국발 미세먼지 순이었습니다. 한편 당진 시민들은 당진시의 이미지와 관련해 시민문화 중심형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앞으로 당진시가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도시로 떠오르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당진시의 동지역에서 송악과 신평, 합덕지역으로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선 급행 노선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운영 시간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과 오후 4시로 하루에 2대가 운영될 예정이며 동지역에서 합덕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 1시간 2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임시 운행 이후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면 내년 본 예산에 별도 사업비를 책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진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 간선 급행버스 역시 무료 요금이 적용됩니다. 우리 동네 이장 발언대 면천면 성상1위 김영성 이장을 만나봤습니다. 1961년생인 김영성 이장은 면천면 성상 1위 출신으로 현재 5년째 이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성상 1위는 약 16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면천읍성이 있는 마을인데요. 김영성 이장은 면천면은 한때 인구가 12,000여 명에 이르고 서울로 향하는 버스가 하루에 30대가량 정차 있었다며 현재는 3,600명의 인구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김 이장은 이러한 면천면의 인구 손실을 막기 위해 도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충남도 지정문화재인 면천읍성은 주위 반경 일정 구간 내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재 도로의 공사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칭찬 릴레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하람 어린이집의 한정선 원장을 칭찬합니다. 한정선 원장은 2009년부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하람 어린이집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원장은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동일한 보육을 받고 유아기를 보낼 수 있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개원 소식이 인근 마을에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놓아 당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인근 주민들이 제철 과일과 채소를 어린이집에 가져다 주기도 하고 아이들의 산책에 이용하라며 텃밭을 내어주기도 하는 등 반가운 변화가 생겼다고 한 원장은 말했습니다. 한정선 원장은 앞으로 장애아동이 사회로 진출해 어디서나 동등한 대우와 존중을 받기 바란다며 어린이집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3폐장 공론화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일 고대면 종합운동장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 3폐장 공론화의 이해에 관한 강의를 시작으로 열렸는데요.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비롯한 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과 시설 운영에 대한 시민 통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따른 환경 저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당 내용을 운영에 참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진시의 문화도시 조성 계획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4일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생명문화도시 당진, 환경을 말하다라는 비전으로 도시문화 생태계 구축과 당진의 고유한 문화력 강화, 또 문화적 사회문제 발현, 당진 특성화 사업 등 4대 추진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당진시는 지난해 9월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한편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 창출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계획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10월 말 문화도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당진 예술인 프로젝트. 한글의 강렬한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서양화 작가 김준섭 씨를 만나봅니다. 김준섭 작가는 관객이 단어를 그대로 읽어내는 것보다 회화적으로 봐주기를 원해 추상적 이미지화 활동을 하게 됐다며 단어를 변형시키고 색을 입혀 단어 그대로가 아닌 상상력으로 볼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김 작가는 사람과의 인연에 대한 생각을 작품에 담을 계획이라며 색다른 전시회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진시가 도비도 부지를 매입합니다. 당진시에 따르면 도비도는 지난 2015년 말 휴양단지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종료된 상황으로 수년간 낙후돼 있었는데요.
이에 당진시는 도비도 개발을 위해 1,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매입을 위한 절차와 예산 수립 등은 당진시 회계과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웅장 시장은 도비도는 육지와 바다를 이어주고 생태교육과 해양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며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